신청도 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나도 몰래 사용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3살 아이에게 물학대를 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지난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이번에도 회사의 안전관리 부실로 벌어진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주군이 대암댐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행위를 제한하자 행정소송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구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의 대리 수령을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나도 몰래 사용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울산형 재난지원금 카드.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러 갔던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됐고 심지어 일부는 사용됐습니다. 누가 이미 서명을 하고 받아갔다 하셔가지고 너무 황당했죠. 이렇게 쉽게 타인이 수령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A씨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건 아파트 통장을 하고 있는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한 저녁 시간 아파트에서 지급 업무를 하던 해당 주민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지원금을 챙겼습니다. 해당 이웃 주민은 A씨가 울산에 없어서 미리 챙겨놨고 자신의 카드와 헷갈려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를 안 살고 서울에서 하니까 오면은 이제 그냥 바로 주라고 제가 사인을 이제 한 게 이게 잘못이죠. 화장대에다가 올려놨는데 내 건 줄 알고 난 가져왔었는데. 재난지원금 수령은 세대주 직접 수령과 세대원 대리 수령만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하려면 세대원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행정복지센터에 인원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를 마련했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배부 원칙은 우리 공무원들이 배부 원칙이었는데 이번 건은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이의 신청을 한 사례는 120건을 넘어 이 같은 문제나 분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3살 난 아이에게 10여 분 만에 무려 7잔의 물을 들이키게 하는 엽기적인 행위까지 드러났습니다. 의사단체가 오늘 이 행위를 살인미수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아이를 식탁 앞에 앉힌 뒤 물을 먹입니다. 한 잔 또 한 잔, 13분 동안 무려 7잔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아이는 물을 토하고 바닥에 소변까지 봅니다. 이 가해 교사에겐 아동학대가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밝힌 견해입니다. 3살 아이가 물 7잔을 억지로 마셔 구토와 경련 증상을 보였다면서 조금만 더 심했다면 뇌세포가 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급성 물 중독으로 숨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이게 더 심해지고 발견 못하고 방치가 됐다면 아이가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었죠.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현재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교사 2명에 원장 1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먹다 남은 밥까지 억지로 먹이던 행위 등이 CCTV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부모의 항의로 수사를 다시 해온 경찰은 이들의 학대 행위 80여 건을 확인했고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후 재판부엔 가해 교사들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재수사에 들어갔던 울산 물고문 사건은 다음 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해 6살 원아의 학대 사건이 일어났던 동구 어린이집의 피해 학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어린이집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오늘 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원장과 어린이집에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과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교사의 처벌이 자격정지 2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며 관할구청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이번에도 회사의 안전관리 부실로 벌어진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전수칙은 부실하게 작성됐고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데다 한 공간에서 여러 업체들이 일하면서 상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2.5톤 철판이 미끄러져 떨어지며 작업자의 머리가 끼어서 난 사망사고. 사고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휘어있는 모양의 철판은 미끄러져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위아래로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데 위에서 잡아줄 크레인 줄은 이미 빠져 있고 아래에서 고정하는 쇠사슬도 힘없이 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크레인으로 잡는 건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현대모스의 하청업체가, 아래쪽은 현대중공업이 담당했는데 업체 간의 안전조치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크레인은 고정이 되지도 않은 철판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크레인 작업 시 업무 공유 자체가 되지 않았고 하청에 재하청으로 떠넘기면서 하청업체들은 충분히 작업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 작업을 해야 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던 이 구조물은 철판이 미끄러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지지대인데 정작 사고가 난 철판 옆에는 이 지지대가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작업 지도서에 철판이 떨어질 위험을 명시해놓고 지지대를 설치하라고도 적어놨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노동계는 이번 사망사고도 안전조치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여러 차례 노동부에 사고 위험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시적으로 감독관을 배치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며칠만 하다가 또 인원이 있니 없니 저 핑계로 해서 현장을 비우게 됩니다. 회사와 노동부가 사고가 발생한 공정의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과감한 인력과 비용 투자라는 근본적인 조치 없이는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울주군이 대암댐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행위를 제한하자 행정소송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김 씨 등 3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 사들인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의 땅입니다. 2015년 건축 허가를 받은 김 씨는 집을 지었지만 2016년 건축 허가를 신청했던 나머지 2사람은 집을 짓지 못해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울주군이 2016년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해 건축 허가를 불허한 겁니다. 2사람은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울주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변에 울산시 식수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대암댐이 있어 난개발 방지와 자연경관 보존, 수질 오염 방지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땅, 대암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울주군은 2018년 8월 이 땅에 건축을 허가했다가 6개월 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이라 보존관리지역이었던 앞선 사례와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역시 보존이 필요하다고 뒤늦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이곳은 집을 짓기 위해 진입도로를 확보했고 토목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 씨는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주군은 대암댐 주변에 사찰을 짓겠다는 민원도 불허했고 요양원을 짓겠다는 민원도 현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그러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별다른 규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땅을 샀다가 낭패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축 행위 불허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법적인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울주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대암댐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 행위 제안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휴브 뉴스입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지원 대상인 47만 8,531가구 가운데 75%인 35만 7,240가구에 지급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밤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현대자동차노사가 미국 엘라바마 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나타와 아반떼 연간 7만 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외 공장 물량이 국내 공장으로 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일감을 가져온 것입니다. 대신 지난해 말 울산 이 공장에서 신차 GV70 생산으로 남게 된 국내 투싼 물량을 미국 공장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은 오는 3월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올해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계 없이 3월에 시작하며 원격 수업 병행 때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재학생은 우선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인 11일부터 14일까지 울산항 액체화물부두가 정상 운영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 기간을 특별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유류와 석유화학 등 액체화물 취급부두는 휴무 없이 정상 하역 체제를 유지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만 휴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긴급화물은 하역 작업에 차질이 없게 사전에 부두 운영회사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트레일러를 안전조치도 없이 일반 도로에 주차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정 주차 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6분쯤 울주군 간절곶 앞바다에서 45톤 어선 한 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배에 탄 선원 5명을 구조하고 해당 선박을 예인해 방어진 항으로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3명 늘어 모두 948명이 됐습니다. 946번 확진자인 북구에 거주하는 50대는 세종시 확진자의 직장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747번과 748번 확진자는 946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됐으며 울산시는 거주지를 방역하고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시민공동행동이 후보를 모집한 결과 진보당 김진석 후보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했습니다. 시민공동행동은 김진석 후보가 회원을 상대로 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을 넘어서면 다음 달 8일 시민후보로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김석겸, 박영옥, 이미영 3명의 후보를 놓고 다음 달 1일까지 경선을 치르며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서동욱 전 남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새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롯데호텔에서 치러지는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다수 득표제로 선출됩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회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예상대로 박도문, 이윤철, 최혜상 3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기호는 가나다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명의 후보들은 지연과 학연, 혈연은 물론 동종업계와 협력업체를 동원해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업탑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번 달에 착공합니다.
울산여고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67면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국비 등 48억 원을 들여 올해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지상에는 국제규격에 맞는 테니스장을 설치하고 선수 관리동을 증축하는 등 학교 시설도 정비합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 작업이 실시됩니다. 1,718억 원이 투입되는 2단계 조성사업은 57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내년에 착공해 2023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1단계 조성사업은 부지 23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지난 2018년 준공 후 분양이 완료됐습니다.